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자동차, 반도체, 이제 의약품까지도 관세를 부과하게 될까요? 다음 타겟은 누가 될지 오늘 철강 쪽에 이어서 나 떨고 있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강 쪽에 무려 25%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서 예외나 면제가 없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팀장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분위기 파악하고 계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온화합니다. 사실 지난 2, 3주간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관련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시장 같은 경우에 내성이 생긴 상황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꺼내는 게 실제로 수입을 벌어들이겠다, 실제 수익을 벌어들이겠다가 아니라 사실상 협상 카드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를 대부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관련했을 때 그렇게 큰 우려는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다소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서 1등, 2등, 3등 하고 있는 쪽입니다.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의 그렇게까지 큰 우려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만약에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 투자를 한다던가 혹은 정부 측과 또 협상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작용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이런 노이즈는 노이즈로 발생할 수가 있긴 하나 네. 단기적인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임을 감안을 하면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시고 그거는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깊기 때문이라는 게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 거네요.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관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값을 올리게 되면 네. 인플레이션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들밖에 없고, 네. 의약품이라든지 혹은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 관세 부과를 할 때 누구를 겨냥하는가, 혹은 의약품 관련했을 때는 지금 관세 부과해서 의약품 가격 올리게 되면 자국이 더 타격받습니다. 네. 결국 누가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를 따져보게 되었을 때 저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화될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는 너무 반가운 어떤 분석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다 이제 우리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고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정말 큰 타격에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럴 어떤 가능성,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은 낮다라는 판단해 주셨어요. 팀장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네, 어떤 의견이세요? 네, 우리 팀장님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을 공부를 했을 때 이 관세라는 것은 취약한 자기 산업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이 관세 전쟁이 치열해졌을 때는 결국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든가 일본, 중국이 갖고 있는 이 각각 산업이 경쟁력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는 다 죽습니다. 근데 경쟁력이 달랐을 때는 그 사업 가위에서 좀 이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미국과 그 무역을 하고 있는 상대국가의 격차, 그 다음에 그 물품의 필요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는 판단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말 한 번 나눠본 적 없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저는 투자 전문가이지 정치, 정책, 외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트렌드가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만 면역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2기이다 보니까 1기 때 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1기 때 그런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때랑 다른 점은 우리나라가
전기차라든가 완성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위상이 달라졌던 것이죠. 2018년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뭐 마이크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HBM, 그 다음에 AI 시스템 반도체에 걸렸을 때는 우리나라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유리판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조금 제약바이오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가 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면서 배당을 조금 생각보다 덜 주겠다 이런 것들도 투심 아카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전기차라는 것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 산업이 약간 위축됐을 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기차가 좀 사기가 비싸다? 그럼 다른 대안이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싸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국내 대기업들이랑 미용 의료기 관련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아무리 민생이 궁핍해지더라도 라이프 패턴이 달라지면서 뭐 의학이라든가 미용 이런 것들에게는 돈을 안 아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미국의 글로벌 전방 기업들이 우리나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 발목을 잡으면 결국 그 피해는 자국들한테, 미국 자국들한테 고스란히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덜할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관세 전쟁이라는 뉴스가 지금 처음 난 뉴스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 제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생각보다 이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적으니까 투자는 진행하되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강하게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보수의 관점으로 조심조심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좀 전략 틀 안에서요, 네,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 이제 궁금하시죠? 두 분이 가지고 온 종목을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HL 만도 김시은 팀장의 종목이고요. 손여르 팀장의 종목은 한미약품을 선택하셨습니다. HL 만도가 어떤 측면에서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뭐 사실 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쪽에서 탑픽을 골랐다기보다는 네. 이제 섹터에 어느 정도 속해 있는데 다른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쪽에서 좀 골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와 관련했을 때 네. 아직까지 뭐 관세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전 세계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가 움직이지 못해서 부품주들은 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예.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보게 되었을 때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그 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HL 만도가 그에 또 함께 다른 이슈로 움직이는 기업인데 최근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슈로 함께 부각되고 있는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좀 상당 부분 나와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중국의 이구 환신 정책에 또 수혜를 함께 보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SOS랩이 굉장히 큰 급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업인데 최근에 자율주행 쪽에 대한 라이다라든지 레이더에 대한 부분들이 로봇 쪽에도 사용이 되면서 그에 대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돌면서 로봇 쪽에 대한 수급이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HL 만도가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로봇 역시도 함께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SOS랩이 함께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컨센 네, 대비했을 때 좀 잘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혹은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좀 실적 측면에서도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게 되었을 때 네. 실적적인 측면도 양호하다.
라고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 그때 발표하고도 당일에 굉장히 핫하게 반응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을 엮어가지고 종목들이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잖아요, 팀장님. 그런데 가격 메리트도 꽤 있어 보이네 하는 게 만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주가는 조금 눌려 있거든요, 고점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뭐 고점 대비 눌려 있기는 한데 다만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61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라인대에서 61선 라인대 접근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7,000원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보시고, 내가 만약에 손절가로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1선 라인대를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L 만두였고요. 한미약품 오늘까지 주가가 6거래 이제 팀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거운 종목인데 차트상으로 보니까 골든크로스가 지금 나 있는 상태고 이렇거든요. 조짐이 좋게 보이세요? 네, 거래 대금이 좀 있다가 좀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개장 초반에는 삼성바이오스랑 한미약품이 가장 수급이 좋았고, 어떤 ADC나 좀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의 수급이 좀 다소 안 좋았는데, 한 11시를 기점으로 이제 ADC 관련 종목들도 수급이 좋아지니까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아요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한미약품 제가 말씀드린 거 보시고,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선호합니다라고 하시면 뭐 리가켄 바이오나 뭐 ABL 바이오 이런 종목도 괜찮아 보인다 이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본업도 탄탄하고 있고요. 신약 개발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신약 중에서도 최근에 올릭스랑 일렐리가 가장 빠르게 파죽지세로 나가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모멘텀도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실적 발표했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이 6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맥점을 잡은 지점이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급 동인도 외국인 가격에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실적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 한미약품이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계열사가 있는데 거기서 판매한 로수젯과 아모잘탄의 실적이 강하게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증가인데 영업이익은 다소 좀 주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하니까 그 퍼포먼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리포트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비만당뇨 치료제 임상 3상인 파이프라인이 있고 경구용 치료제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명 이 리포트엔 담겨 있는데 투자분들께서는 아직 주목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을 때 한미약품이 실질적인 모멘텀을 갖고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시청자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 어떻게 가격 전략을 잡아주실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26만 5천 원부터 한 25만 8천 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손절가는 25만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1차 목표가는 28만 5천 원 정도 잡아보는데 만약에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부과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30만 원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당뇨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더 붙는다면 30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오랫동안 조금 눌려 있었던 종목입니다. 한미약품의 하락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숙적인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 타깃으로 해서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 시장에 미칠 영향은 두 분 다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관세 우회로에서 조금 자유로우면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에서의 좀 힌트를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두 종목 들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요즘 이 시간에 저희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방산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정부까지 잘 나가는 방산은 더 밀어준다라는 부분을 퀘스천 마크 달아봤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방산 산업에 대해서 지금 미래 먹거리로 지목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정치 리스크 때문에 발목을 잡혔던 방산주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하면 하나그룹 기억이 나시잖아요. 흩어진 오션 지분을 지금 에어로스페이스로 지금 결집시키게 되면서 오늘 주가 반응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방산주 다 좋냐? 그건 아닙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거의 신저가 라인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방산 안에서도 종목별의 차별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방사주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팀장님 맞나요? 네. 아무래도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만큼 다시 또 이제 투심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이제 우리나라 헤드에 대한 부재,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2월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과거 탄핵 정부 때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각 기업이 알아서 이제 영업 활동 진행 잘하면서 수주 잘 떼어냈습니다. 네. 결국 뭐 정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도 있기는 하나 다만 각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군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방산산업 그 자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방산 수요가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트럼프 관세에 대한 내용들로 보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를 내놓습니다. 우리 말 안 들어? 관세 카드 부과할게. 너네 또 말 안 들어? 방위비 올려. 이런 식으로 계속 카드를 부과하고 있는 입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토에 계속 방위비를 올려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그 안에 있어서 방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감할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동남아라든지 혹은 뭐 베트남 이런 국가에서도 방산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4분기 실적을 보았다시피 우리 실적 잘 나올 거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들 플러스로 25년도까지 인도할 만한 물량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었을 때 네. 여전히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나왔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어닝 시즌이 조금씩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당장 방산 쪽에서 무리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거나 혹은 후속주 그러니까 좀 덜 오른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게틴에 너무 많이 오른 가격 때문에 전략만 신경 쓰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는 네. 이제 지금 가격적인 부분대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다만 단기적인 이벤트를 보게 되었을 때 17일에 UAE에서 국제 방산 전시회가 또 열릴 예정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또 긍정적인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네. 방산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중동 쪽에서 강한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전에 김시은 팀장이 줬던 종목이요. LIG 넥스원하고 한화시스템입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은 조금 변화구를 주실지 종목에 잠시 후에 저희가 체크해드릴게요. 팀장님께서는 방산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앞에 코너에서 재건하고 방산이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그 미묘한 관계 속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도 고민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 해봤었거든요.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사실 뭐 업황만 본다고 했을 때는 방산이든 조선이든 부정적으로 볼 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투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이죠. 네. 이 마켓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개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확인됐었는데 11시 2분 기준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긍정 의견을 조금 더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LIG 넥스원이랑 현대로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이제 실적 발표를 모두 마쳤고 한국우주는 조금 유감인 모습이네요. 그다음에 헤드라인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이런 헤드의 부재에도 실적을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헤드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니까 정말 이 방산 기업들은 금상첨화인 상황이 아닐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 이제 막 오른 게 아니고 1년 반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분할 매수를 잘해야 되는 의견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크로 변수, 국내 정계 뉴스 말고 매크로 변수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도 종전을 시켰을 때 다른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내 방산 기업에 대한 수주를 줄이거나 철회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뉴스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 정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었지만 야당 측에서도 방위산업 발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리스크를 제거해줬고, 그 다음에 정부랑 여당 입장에서도 이 방위산업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불협화음이 제거가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2시간 근로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52시간 이상 추가 좀 근로할 수 있도록 그게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분들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 종목은 매수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대장급 종목들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매수하시되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분할 매수 잘 못하고 조금 수익 관점 접근할 좀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후속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속주 공개 예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쪽에 20일에 종전협상 특사를 파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방산하고 재건의 플레이가 어떻게 나타날까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짧게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시겠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이제 특사를 보내면은 되겠죠. 되는데 만약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걸 원하고 이건 내줄 수 있다. 이게 협치가 되면은 정말 20일 날 도장 찍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때는 조금 단기적 재료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 뒤에는 정말 이제 만약에 도장 찍히면 단기 재료로 매도했다가 실수혜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을 다시 이제 눌림목 공략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20일 날 그 협치가 안 되면은 네. 약간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연됐을 때 악재로 매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매수했다가 협치 전에 매도했다가 그 뒤에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종목을 다시 접근할지 정말 실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할지 그 부분은 20일 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네, 화면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지금 방사에 대한 적중도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풍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팀장님의 종목 열어볼까요? STX 엔진을 선택을 하셨네요. 네, 풍산으로 갑니다. 팀장님, 이 종목은 지금 여유가 좀 있나요? 들어가기에? 지금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LIG 넥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좀 꼭대기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고, 풍산 같은 이제 좀 후속주 같은 기업들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이 구리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이제 또 아무래도 맞아요. 구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뉴스들을 보시면 비철금속 가격 뛰고 있다, 금 가격 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관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해서 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뛰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세 발효하기 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맥스 구리 가격만 하더라도 톤당 1만 달러 돌파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서 사실 지금 구리와 관련했을 때 그렇게까지 시장에서의 부각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업이 사실 4분기 실적 안 좋았고 컨센 대비했을 때 안 좋았지만 다만 뭐 자회사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구리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알파로 후속주를 조금씩 찾으려고 하는 흐름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배당을 또 실적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배당금만 하더라도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성향 30%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배당 성향을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밸류업 증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천천히 좀 바라봐도 좋은 기업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노업을 좀 봐주신 것 같은데 가격은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저는 지금 라인대에서 접근하셔도 좋긴 하지만 다만 54,000원 라인대는 그래도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 65,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서 좀 들어 올렸던 라인대라고 할 수 있는 49,000원 라인대를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엔지니어 팀장님 오늘 슈팅 굉장히 강하네요. 네, 9%까지 오늘 올라왔고 신고점이 머지 않았습니다. 25,000원짜리여가지고요. 네, 보시는 이유하고 전략까지 함께 묶어서 들어볼게요.
네, 우선 STX 엔진 같은 경우 조선과 방산의 동반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TX 엔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조선에 들어간 엔진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국내 선박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선박도 이제 STX 엔진에서 이제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STX 엔진은 국내 조선업이 잘 나가든 중국 조선업이 치고 나오든 동반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도 국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좋아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조금 부담되는데 그 포스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부를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하신 분들께 좀 STX 엔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주가 거의 2배에서 2.5배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맞지만 이 지금 STX 엔진의 주가 수익 볼게요. 퍼가 지금 104.11입니다. 104.11인데 12개월 선행퍼가 14.41이에요. 주가는 2.5배면 퍼가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떨어진다 했을 때는 주가의 상승폭과 실적의 상승폭이 비례하는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12개월 선행퍼가 18.41이라는 것은 주가의 상승폭보다 실적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국내 조선 같은 경우 수주가 4년치, 5년치가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K2 전차, 그 다음에 K9 자주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해외 동남아시아 쪽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기갑 분야의 물품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STX 엔진에 대한 실적 퍼포먼스는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 수급동의 외국인과 견해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돌파한 다음에 안착하고 재차 우상향 기조 보이지 않을까 판단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잡는 라인은 조금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요거. 네, 매수가는 22,800원부터 네. 21,5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한 24,1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25,000원 잡고서 조선이랑 방산이 우상 기조 보여주면은 25,000원 돌파 가능성 농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 돌파까지도 타진할 거다라고 얘기 들어봤네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